108쪽에 있는 게이트웨이 문제 다 풀어봤나요? 그죠? 문제 엄청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 문제는 그래도 그럭저럭 풀어지는데 이걸 읽었을 때 도저히 이게 뭔 말이지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우리가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제목을 묻는 거는 주제를 묻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다 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고 2번 같은 경우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콤마 앞까지 보면 한 커플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보여질 수 있대요. 뭐가 발달시키는 것이. 뭐를 발달시키냐면 a set of 하면 1년에 라는 뜻이죠. 1년에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construct 하면 구성 개념이라는 뜻도 있고 생각이라는 뜻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선생님은 생각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년에 생각을 발달시키는 게 보여져요. 뭐에 대한 생각? 여기 about에 걸리는 게 첫 번째는 there부터 relationship까지. 그들 자신의 관계에 대한 생각. 그리고 특히 how부터 relationship까지 이거는 about에 걸리는 두 번째 요소인데 얼마나 그것이 유사하거나 다른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뭐와 그들 부모님의 관계야. 자, 선생님이 똥손이지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커플이 있어요. 자, 커플이 있는데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당연히 그 커플의 그들 자신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발달시키겠죠. 자, 그리고 그들 부모님의 관계와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유사하거나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이해됐죠? 그 다음 문장은 이 앞문장을 부연 설명해요. 그 커플이 initial 하면 초기에 라는 뜻이고 disclosure, 뭔가 폭로하는 건데 여기서는 터놓는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커플의 초기에 터놓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귀고 나서 막 꽁냥꽁냥 얘기를 하겠죠. 그것은 포함해요. 뭐를? 댐은 목적어, forming은 여기서 목적보로 보시면 되는데 그들이 생각을 형성하는 걸 포함해요.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 between A and B. 뭐랑 뭐 사이에 라는 뜻이죠. 그들과 서로서로의 가족 간에 얼마나 많은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는 걸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사귀는 초반에 서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 그 가족들 간에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그 다음 문장은 what부터 remember까지 주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what은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이죠. 그들의 각각이 기억할 것은 선택적이고 그리고 채색이 된대요. 자, 뭐에 의해 채색이 되냐면 그들 가족의 구성 개념 또는 생각체계에 의해서 채색이 된대요. 일단 볼게요. 그들의 각각이 기억할 것은 선택적이라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얘기한 걸 전부 다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각각 기억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일부만 기억한다라는 거고 채색된다는 말은 결국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겠죠. 그들이 각각 기억하는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의 가족의 생각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즉, 가족의 생각. 가족의 구성 개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자, A번의 color 여기서 적절한 것 같죠? 다음 문장을 보면 intern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intern 무슨 뜻이죠? 결국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앞에 내용을 뭔가 정리할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이 덜 이해가 됐으면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하기에는 일단 너무나도 기나긴 문장이죠.
그 다음에 it is likely that 뭐뭐일 것 같대요. it은 가주어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겠죠. 자, 뭐일 것 같냐면 that 뒤에 있는 as 먼저 볼게요. 그들이 서로에게 그들의 이미 편집된 이야기들을 말할 때 there is 있대요. 뭐가 있냐면 두 번째의 편집 과정이 있대요. 자,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whereby라고 하는 거는 의미는 그것에 의해라는 뜻인데 우리가 바꿔 쓰자면 by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ereby가 들어간 문장이 여기서 systems까지가 앞에 있는 두 번째 편집 과정을 수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whereby가 들어간 문장 같이 볼게요. 어떤 두 번째 편집 과정이 있냐면 what부터 each other까지 이 whereby의 주어가 되겠죠. 그들이 서로에게 둘 다 들은 것이 다시 해석이 되는 두 번째 과정이 있대요. 자, 뭐 내에서 그들의 respective 하면 각자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family of origin 하면 원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각자의 원가족의 생각체계 내에서 해석이 되는 두 번째 편집 과정이 있대요. 자, 해석이 완전 이해가 안 되죠?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들이 얘기를 할 때 일단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MSG를 칠 수도 있고 뭔가 자기 나름 편집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B라는 연인에게. 자,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이제 이 들으면서 또 편집 과정을 거쳐요. 두 번째 편집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편집은 뭐 내에서 이루어지냐면 자기의 가족의 가치관 또는 자기 가족의 생각체계 내에서 A가 말한 것을 다시 이렇게 편집해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편집 과정. 이미 편집된 이야기를 A가 하면 B는 A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또 편집 과정을 거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볼게요. 이 두 세트의 기억이에요. 그쵸? A가 말하면서 이미 편집한 이 기억과 B가 들으면서 또 편집한 이 기억이 되겠죠? 자, 이 두 세트의 기억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볼게요. 그 또는 그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기억. 첫 번째. 그럼 여기서는 A가 되겠죠. 여기는 A. 그 다음에 그 파트너의 편집된 버전. 이 이야기에 대한 그 파트너의 편집된 버전. 이게 두 번째 기억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예시로 설명했던 B의 기억이 되겠죠. 이 두 세트의 기억들은 주어. 간대요. 자, 어디로 가냐면 요리용 냄비로 간대요. 자, 뭐의 요리용 냄비냐면 그 커플의 새로운 생각체계의 요리용 냄비로 간대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자기 가족 얘기할 때 이미 자기 생각대로 나름 편집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B는 또 자기 가족의 가치관, 생각체계 내에서 그 A의 얘기를 편집해서 듣겠죠. 이것들이 만나면 새로운 new construct system. 새로운 생각 체계가 요리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subsequently 무슨 뜻이죠? 맞아요. 그 후라는 뜻이에요. 그 후에 한 파트너는 randomly 하면 랜덤으로 이런 뜻이죠. 무작위로 상기시킬지도 모른대요. 떠올릴지도 모른대요. 뭐를? the other. 여기서 말하면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의 이야기의 일부를 떠올릴지도 모른대요. 자, 뭘로써? tactic 하면 우리 전략이라는 뜻이거든요. negotiation, 협상이라는 뜻이죠. 협상에서 전략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의 일부를 떠올릴지도 모른대요.
여기서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갈등 상황, 싸움 이런 상황인데 서로 싸울 때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 일부를 막 무작위로 떠올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떠올리겠죠? 그래서 무작위가 아니라 뭐겠어요? 맞아요. 체계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자, 그런 의미가 들어가려면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 일부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문제 답은 C가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예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리는 도리스에게 말할지도 모른대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가 보시라고 하는 거는 보스 같은 거죠.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그녀의 엄마처럼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대요. 자,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데 그죠? 도리스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겠죠. 우리 엄마는 집에서 독재자다.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해리가 갈등 상황에 이 이야기를 떠올려서 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since, 뭐뭐이기 때문에죠. 이것이 아마도 be based on, 자, 뭐뭐에 기반하다라는 뜻인데 뭐에 기반을 했냐면 도리스가 해리에게 말했던 것에 현재 완료죠. 자, 도리스가 해리에게 말했던 것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be likely to 뭐뭐일 것 같대요. 뭐일 것 같냐면 아마 파워풀한 전략일 것 같아요. 그죠? 도리스가 자기 입으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스 입장에서는 빼박인 거고 해리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녀는 도리스를 얘기해요. 그녀는 프로테스트, 항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만히 안 있겠죠? 항의를 하거나 모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시도를 할지도 모른대요. 자, 뭐를? 그녀의 이야기에 이 버전을 다시 쓰는 걸 시도할지도 모른대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아니라 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콤마, 쌤이 콤마 모르고 지워버렸는데 콤마, 여기 ing가 있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thereby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아마도 추가하면서, 자,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뭐를 추가하냐면 추가적인 자료를 덧붙이면서, 자, 어떤 추가적인 자료인지 이하가 꾸며주고 있어요. 해리가 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료를 덧붙이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괜히 변명을 했다가 해리가 더 악용을 할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다음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These exchanges. exchange는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교환이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들의 이러한 교환은 not always. 맞아요.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랑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면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이것이 항상 employ,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항상 사용될 필요는 없다. 어떻게? 그러한 malevolent 하면 악의적인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악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다. 자, 여기 사용하다. 적당한 것 같죠? 해리가 앞에 문장에서 보면 뭔가 도리스한테 들은 얘기를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항상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그러한 악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용하다. 여기서 employed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보실게요. 드디어 끝나갑니다. 우리 콤마 앞까지 보면 이러한 재구성된 기억들은 매우 강력할 수가 있대요. 자, 재구성된 기억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볼게요. A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미
스스로 편집을 하면서 재구성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B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자기 가족 내의 어떤 생각체계에 의해서 이 들은 이야기들을 편집하면서 들어요. 이렇게 재구성된 이 기억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재구성된 기억들은 매우 강력할 수가 있대요. 자, 어느 지점까지 강력하냐면 여기 where부터 끝까지가 여기 있는 포인트를 수식을 해주면서 어느 지경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어느 지경이냐면 여기 even 앞까지 볼게요. 각각의 파트너가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까지 래요. 심지어 뭐에 대해서조차 간단한 factual하면 사실에 근거한 이란 뜻이거든요. 간단한 사실에 근거한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까지 그렇게 이 재구성된 기억이 강력할 수가 있대요. 자, 뭐의 간단한 사실에 근거한 디테일한 상황이냐면 what부터 past까지 또 괄호를 해주면 실제로 그들의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단순한 사실에 근거한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조차도 각각의 파트너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 지경까지 이러한 재구성된 기억들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구성된 게 너무 강해서 실제 사실도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죠. 헷갈려하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1번 문제에 제목을 묻는다라는 것은 이 글의 주제를 묻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A랑 B가 사귀어요. 관계를 형성하는데 A가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를 편집된 이야기를 막 해요. 자, 그러면 B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가족의 가치관 내에서 이 얘기를 편집해서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restructured, 재구성된 memories, 기억들이 있고 이 커플의 어떤 새로운 생각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구성된 기억이나 새로운 생각 체계는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제목은 답이 2번이 되겠죠? 커플을 형성하는 것. 그것은 즉 뭐냐면 가족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 아까 우리 답을 찾았죠? 3번이라 그랬는데 3번의 randomly가 아니라 systematically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갈등 상황에 서로 연인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서 내가 뭔가 아무거나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거 체계적으로 그렇게 떠올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randomly가 틀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주제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생님이 인턴 같이 결과적으로 이런 거 위에서 봐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을 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편집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걸 들으면서 그 자신의 또 자기 자신의 가족 내의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집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도 어려운 거 했는데 듣는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